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유단형 의원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뭉칫돈입니다. 여기 5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에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집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권 뭉치가 그것도 5천만 원, 또 이런 형태니까 정말 그 은행에서만 볼 법한 그런 신권 일반인들은 형태가 잘 못 보는 거죠. 네, 이게 예. 지금 그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건진법사의 그 은신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1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 이 5천만 원의 뭉칫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은행의 그 관봉 뭉칫돈, 그러니까 관봉권이라고 하는 뭉칫돈인데 예. 비닐로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된 상태의 신권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띠지로 묶여 있는 그런 형태도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렇게 적혀 있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권에 금액이 총 5천만 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뭐 기기 번호,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그러니까 음. 일반인이 이거를 갖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의아한 좀 그런 그렇죠. 대목들이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신권의 경우에는 이 발행을 할 때 한국은행에 발행을 하지만 이걸 찍어내는 거는 조폐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조폐공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때 화폐하고 이 내용하고 그 차이가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할 때 이런 형태로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닐로 두른 상태로 그 완전 무장된 그런 트럭으로 싣고 와서 그래서 한국은행 금고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 형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발행이 되는 그 지폐 형태로 이게 그 건진법사의 은신처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소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돈이란 얘기인데 여기 날짜를 하나 보면 손정혜 professor 이게 윤 전 대통령 취임하고 좀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이 날짜는 그 취임 3일 직후이다 보니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진법사가 수사를 받는 제명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다 보니 이렇게 쉽게 구하기 어려운 현금 뭉치를 정치자금으로 받아서 모종의 정치적인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거 아니냐, 그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결국은 범죄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3일 뒤라는 건 그 관련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에 나온 보도가 있었나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뭐 개인에게 주는 일은 없다라고 예. 하면서 금융기관한테만 이렇게 이제 밀봉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시에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지폐 검수용으로만 또 쓰여가지고 이 일련 번호만 가지고 이 지폐가 또 어디로 이제 유출이 됐는지 이 경로를 또 알 수는 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뭐 이 한국은행에서는 이 일련 번호만으로는 좀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건진법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건진법사는 그 무속인으로 알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도비다. 네, 기도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받은 건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도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설명을 또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인에게는 갈 수 없는 형태. 사실상 이거는 뭐 은행 지점이라든가 금융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비로 뭉텅이로 돈을 갖다 주면 나는 그냥 쌀통에다 집어넣었다. 쌀통에다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떤 경로로 받았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끝까지 예.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참, 그 마지막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많이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건희 여사 좀 수사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검찰에서 조금 속도를 주변인 수사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이관시켰을 때는 관련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절차를 이제 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 직전에 소환 조사를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더 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모양이 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라도 조속하게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했을 때 특혜 조사 논란으로 한동안 검찰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모처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소환 조사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미룰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나온 보도로는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조사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경민 변호사님, 변호인을 선임계 제출했다는 거는 법적 대응을 할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일단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사를 앞두고 이제 변호인 선임을 해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소환 조사를 할지, 서면 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변호인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 아마 다각도로 이제 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저희가 방금 전에 다뤄들었던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에게 결국 법원이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 김 여사 소환 여부 시점이 굉장히 관심인데 이 대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소환하느냐, 후에 소환하느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일단 검찰에서는 이미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예.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조사를 거부하고 대선 이후에 받겠다라고 했을 때 검찰로서는 체포영장이나 이런 조치들을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점이 대선에 라는 시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는 이슈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자진 소환에 응하도록 설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체포영장 청구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검찰의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알겠습니다. 또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